제가 최근에 3년 동안 러닝화만 50켤레 정도 신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안정적인 러닝화가 하나 있다라는 전제하에 두 번째 러닝화는 어떤 걸 신어야 될지 여쭤보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정적인 러닝화를 신었더니 좀 무겁고 그 다음에 발이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어본 것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겨우 선택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논카보나 데일리 러닝화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가볍고 반발력도 좋은 조깅부터 약간 빠른 달리기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러닝화를 3족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러닝화에 대한 소개를 빠르게 마치고 착용감, 쿠션, 반발력 등등의 항목들을 정해서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러닝화가 고객님들한테 잘 맞을지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시간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할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노바블러스트 5입니다. 구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오늘의 주제인 두 번째 러닝화에는 정말 딱 맞는 녀석이라 넣었습니다. 포지션은 데일리 러닝화로 아식스에서는 바우싱화라고 소개합니다. 반발력도 좋고요. 쿠션도 적당히 부드러워서 착지할 때의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미드솔의 높이가 뒤에는 41.5mm, 앞은 33.5mm, 오프셋은 8mm입니다. 뒤쪽에 쿠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니어프 착지 러너이면서 체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신어도 충분히 체중을 잘 받아줄 것 같습니다. 어퍼는 자카드 메쉬 소재로 바뀌면서 이전의 노바블러스트 4보다는 확실히 통기성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 16만 9천 원이라는 이 사실이 지금까지 품절인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뉴발란스의 레벨 V5입니다. 포지션은 가볍고 경쾌한 템포런이 가능한 데일리 러닝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창이 뒤가 40mm가 채 안 되는 36mm, 앞이 30mm, 그래서 오프셋이 6mm입니다. 전작 레벨 V4에 비해 미드솔 두께가 2~3mm 정도 약간 더 높아져가지고 쿠션이 좀 더 풍성해져가지고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좋고 매우 가볍습니다. 가격은 18만 9천 원이며 일부 사이즈는 품절인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색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가 쉽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러닝화는 아디다스의 에버 SL입니다. 포지션은 조깅부터 템포런 그리고 대회까지도 가능한 슈퍼 트레이너 라인. 중창의 높이가 뒤가 38.5mm, 앞이 32mm 해서 오프셋은 6.5mm 정도 됩니다.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로 마찬가지로 통기성이 매우 좋습니다. 가볍고 반발력이 좋아서 많은 러너들에게 픽을 받는 러닝화이며 앵클 브레이커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녀서 신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번에 리뷰 핑계로 한번 신어봤는데 저에게는 과연 어땠을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20만 9천 원입니다. 가장 먼저 쿠션입니다. 쿠션감은 이 레벨 V5 퓨어셀 폼이 가장 부드러운 밀도로 느껴졌고 그 다음이 노바블라스트 FF 블라스트 맥스 쿠션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아디다스의 에버 SL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이 조금은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키가 183에 몸무게는 87kg 정도 되는데 10kg 정도까지 뛰었을 때는 이 셋 다 모두 다 쿠션들이 잘 받아줬던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10kg가 넘어가면서 이 레벨 V5는 쿠션이 가장 먼저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바블라스도 15kg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쿠션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에버 SL은 조깅 페이스에서는 쿠션이 좀 단단한 감이 있었는데 5분 초반에서 4분대 페이스로 진입했을 때에는 쿠션이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kg 정도의 기준을 삼고 쿠션감을 제가 순위를 매기면 레벨 V5, 다음이 노바블라스트, 3위가 에버 SL 정도 되겠습니다. 무게를 제가 측정을 했는데요. 레벨 V5랑 노바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P 와이드 모델을 신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셋 다 동일한 270mm입니다. 근데 레벨 V5는 가장 가벼웠습니다. 217g. 그 다음에 에버 SL은 한 7g 정도 더 무거운 224g이고요. 노바블라스트는 2E 270에 25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별 차이가 안 나요. 7g 정도지만 얘랑 했을 때에는 약 30g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드솔이 36mm, 38.5mm, 41.5mm 미드솔이 두꺼운 만큼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발력입니다. 노바블라스트 5와 레벨 V5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페이스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아주 잘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EVO-SL은 조금 달랐습니다. 발가락 쪽에 홈이 살짝 이렇게 파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디딤판을 차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쫄깃한 미드솔 폼이 빠르게 반응하여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 셋 중에 미드솔 폼이 가장 좋은 걸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1등은 EVO-SL, 두 번째는 레벨 V5, 세 번째는 노바블라스트 5. 근데 이 두 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통기성입니다. 통기성은 제가 이렇게도 신어보고 이렇게도 신어보고 이렇게도 신어보면서 하나씩 짝짝이를 신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달려서 정확합니다. 사실은 셋 다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고 하면 지면에서 닿았을 때 이 쿠션의 이 미드솔과 그 다음에 인솔이랑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는 정도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 EVO-SL이 여기는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열이 잘 안 빠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열감이 제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등. 레벨 V5도 통기성이 여기가 정말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얘가 통기성이 제일 좋을 줄 알았어요. 인솔과 미드솔이 이 마찰이 발생하면서 약간의 열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바블라스트 5도 이 어퍼가 자카드 메쉬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4보다는 분명히 좋아졌지만 확실히 이 열감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EVO-SL, 두 번째는 레벨 V5, 세 번째는 노바블라스트 5.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달리는 자세와 주법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저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3년 이상 꾸준히 러닝을 하고 있고 건장한 체격입니다. 그리고 농구를 오래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는 힘껏 점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치가 무너진 경험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보다 아치가 그래서 유연해서 회내가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다행히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러닝화는 바로 레벨 V5입니다. 이유는 이 미드솔의 높이가 많이 높지 않은 게 한몫을 한 것 같고 주법이 제가 스텝을 짧게 가져가면서 신체 중심으로 착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드 쪽에 가깝게 착지가 되는 편인데 이 6mm라는 드랍이 저한테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 베이스를 보면 중족부 이 폭이 정말 넓게 되어 있어서 좌우로의 흔들림이 적었고 발볼도 넓은데 이게 투이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편안했습니다. 요즘은 중창의 높이가 40mm가 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약간 적당한 높이의 미드솔을 가진 러닝화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노바블라스트 5 역시 되게 안정적이라고 느꼈는데 이 패딩이 도톰하고 여기도 단단해서 발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건 맞아요. 회내가 있는 저한테는 약간 달리다 보면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문용으로 노바블라스트 5를 신다가 아프시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발목이 이렇게 안으로 측골이 되는 과회내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중창의 높이가 높고 부드러운 쿠션까지 더해지니까 조금 더 흔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VO-SL은 평소 신어보지 못한 러닝화의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신었을 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나고 천천히 걸을 때나 천천히 조깅할 때 확실히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접적인 발목이나 무릎의 통증은 없었는데 첫날 뛰고 나서 약간 뻐근한 느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신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카보나도 신고 레이싱화도 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됐거든요. 한 4번째, 5번째 뛸 때는 적응이 잘 되었습니다. 조깅 페이스로 신기에는 신발이 조금 공격적인 느낌이라 5분 이하로 달렸을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상용 걷기나 뭐 6분, 7분 대 조깅용으로 신기에는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있었다. 만약에 조깅용으로 신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 번 신어보면서 이 바닥에서 느끼는 이 피드백을 잘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 내가 발목이랑 무릎이 좀 불안하다 하면 굳이 이런 거 말고 다른 좋은 신발도 많으니까 요거는 좀 빨리 뛰시는 분들이나 발목이나 무릎이 좀 이슈가 없는 분들이 신었을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V5가 1등,
2등이 노바블라스트 5, 세 번째가 에버SL. 마지막 척화감 및 사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 발 길이가 260이고요. 발볼은 2E 와이드입니다. 아치는 보통보다 살짝 높고 발등도 높은 전형적인 발의 볼륨이 좀 큰 발입니다. 사이즈는 모두 270을 신었고 노바블라스트와 레벨은 와이드 모델을 착용했더니 잘 맞았습니다. 에버SL은 단거리 위주 템포 러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270으로 신었는데 발볼이 있으시면 반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템포도 좋지만 장거리로 뛰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업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조깅 페이스에서 노바블라스트 5와 레벨 V5는 둘 다 너무 편안했고요. 그 다음에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안정감과 통기성은 레벨 V5가, 그리고 쿠션의 유지 정도는 노바블라스트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라면 10km 미만 템포나 조깅을 한다 라고 하면 둘 중에 고민하면 레벨 V5가 저는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km에서 15km 정도 뛸 거다 라고 하면 저는 노바블라스트 5를 신을 것 같습니다. 이 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신으면 너무 좋은 러닝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버SL은 조깅 페이스에서 착지 시에 약간은 불안정함을 느꼈고 약간 바깥쪽으로 착지하면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빠른 페이스에서는 미세하지만 에버SL이 노바나 레벨보다는 잘 밀어주는 느낌이 들며 신발발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셋 다 좋은 러닝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도 주변에 발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러닝 편집샵이나 아니면 러닝샵이 있다고 하면 신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워밍업이나 램업을 잘 해야 됩니다. 부상 없이 달리기 위해서는 달리기 전 5분 정도는 걸어주면서 오늘의 움직일 가동 범위에 대해서 확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저희 평상시 뛰던 페이스로 뛰는 게 아니고요. 1km, 2km 이 정도는 평상시 뛰던 페이스보다 한참 천천히 조깅을 하면서 체온을 먼저 올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땀이 조금 나는 정도일 때 그때 원하는 페이스를, 목표했던 페이스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다가 체력이 되면 좀 더 치고 올라가고, 아니면 마지막에는 다시 심박을 내릴 수 있는 램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천천히 조깅을 하던지 빨리 걷던지 해서 심박을 낮추는 데까지가 이 운동의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달신사의 밤투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